자, 오늘 메인은 철강주예요. 이제 제가 섹터를 매일매일 네 개 섹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섹터를 다 보긴 하는데, 중점적으로 오전에 두 개 섹터, 오후에 두 개 섹터를 봐요. 그래서 HLB는 무조건 보고, 저한테 또 많이 이게, 도움을 많이 준 섹터죠. 오전에 두 개 섹터, 오후에 두 개 섹터를 중점적으로 전 섹터를 보는데, 특히 두 개를 굉장히 신경 쓰는데, 오전의 섹터가 전기주하고 건설기계였거든요. 근데 건설기계하고 전기가 주도주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섹터도 좀 봐야죠. 다른 섹터 상황이 지금 어떤지 봐야 되는데, 자, 건설기계 섹터를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섹터를 보기 전에 아주스틸을 봤더니, CFM 생산량 2배 이상 확대된다고 그래요. 2차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공간 수요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세화그룹주가 많이 올랐는데, 세화제강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화제강을 사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세화제강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강간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과연 세화제강만 강간 수요가 많겠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다른 강간 수요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월봉의 높은 도저히 사기가 싫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대장주는 하이스틸이에요. 이해를 하겠어, 내가. 근데 너무 높아. 1,000원짜리가, 물론 이제 10배, 15배를 가면 결국 10,000원, 15,000원 가는 거거든요. 한신기계도 15배 갔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너무 높아서 못 사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살 자리도 없고. 주봉에서 굳이 살려면 5주선 안 깼을 때 사는 거거든요. 이래 놓으니까 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 굳이 벌써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막 엘리트 파동 얘기하지 말고, 그죠? 너무 어렵잖아. 우리 쉽게 하자고요. 벌써 눌림목을 3번을 심하게 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뛸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친구를 사기에 너무 부담되는 거야. 나의 피 같은 돈,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지금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사야 되나?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수익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일단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돼. 왜 그런 거 있죠? 왜? 땅을 사도, 차를 사도 왜? 우리가 항상 이 차를 사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근데 이상하게 주식은 수익 먼저 생각해. 내가 빨리 사가지고, 내 돈 매매해가지고, 얼른 사가지고 10% 먹고 빠져나와야지. 얼른 5%만 먹고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를 사도 손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손실을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주식도 똑같이 수익이 욕심 부리지 말고 손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그래서 손절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동스틸을 봤어요. 근데 생각해서 보니까 하이스틸은 도저히 높아서 못 사겠고, 자, 대동스틸을 봅니다. 대동스틸 매수 타이밍은 딱 241선 여기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여기 찍고 올라가고 여기 찍고 지금도 여기 지켜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은 일봉에서 잡지만 현재 주가 가치는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하나도 안 높아요. 이런 데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닌데, 당연히 이제 2달간 급등을 했어요. 2달 동안 사실은 2달 동안 굉장히 철강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대동스틸도 급등을 했는데, 사실 대동스틸이 스틸에서는 꼴찌주예요. 잘 못 가요. 그래 보니까 이 친구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60개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주식은 조정을 받거나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깨지 않아야 할 때 잡으면 되죠.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손절은 1에서 3%로 짧게, 그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건데, 주봉을 봤더니 역시 60주선에 딱 멈췄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수급주선이거든. 그러니까 대동스틸은 3박자가 잘 맞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보통 수급일선으로 알려진 61선, 라고 241선. 자,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60주선, 월봉에서는 60개월선. 요렇게를 대동스틸은 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월봉에서도 지켜주고, 주봉에서도 지켜주고, 일봉에서도 지켜주죠. 그러니까 241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스틸주 중에 꼴찌주긴 한데 아직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하죠. 주식은 우상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월선을 이탈한다거나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물론 대동스틸 이런 데 물리면 다 빠져나와. 이거 몇 달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월봉이 낮은 데서 와야 돼. 만약에 한신기계나 이런 것처럼 월동 이런 데 물리잖아. 여기 안 와요. 여기 안 와. 하이스틸 막 이런 데서 물렸다. 안 와요. 지금도 안 오잖아. 대동스틸 이때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났겠어요. 그죠? 18년도 6월 달에 여길 갔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어. 4년이 지났는데 안 와요. 한 7, 8년 걸릴 거야, 아마. 자, 근데 우리가 이 강하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기 있잖아. 월봉 예치가. 그래서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일단 사고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야, 일단 사고 공부해가 아니라 일단 매수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매수해놓고, 공부해놓고 고민하는 거야.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야, 대동 스틸이 아무리 60개월 선만 안 깨면 안 깰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스틸주가 좀 살아있고,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철강 가격이 내리긴 했는데, 공간 이쪽도 좀 필요하고, 한번 해볼까? 엄청난 고민을 안고 사야죠. 순간 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좀 나름 좋아 보이지 않나 싶고, 자, 아주스틸을 봅니다. 아주스틸을 좀 봤더니, 월봉에서 보니까, 이 친구 샀다가 손절했어요, 그냥. 왜 손절했냐? 저는 기준이 명확한데, 이전 박스권에 샀거든요. 아, 박스권 하다가 이탈을 하네. 거기다 신저점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팔고 나왔어요. 더 떨어질까봐. 손절은 또 칼같이 하죠, 우리가. 자, 신저점을 새로 썼는데, 오늘 아까 그런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나, 아직 추세는 깨진 거예요. 전 추세가 오해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시 매수하시는 분들은 14,600원 안 깨는 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스틸주 중에 제일 못난이에요. 제일 못 가. 엄청 못 가요. 하여튼. 다른 스틸도 다 날아다닐 때 자기 혼자 한 개도 못 가요.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그때 박스권 여기서. 자, 요거 안 깨면 여기는 가겠지. 박스권이니까. 이 계획을 이제 주식은 저도 계획을 갖고 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얘기했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윤활 샀어요, 윤활. 반등하기를. 야, 여기서 사가지고 박스권 여기서 팔아야지. 그때 다음날 깨네. 얼른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실을 피해간 거야. 그러니까 손절이 이렇게 중요해. 이거 다 피해갔잖아요, 제가. 뭐 손실은 좀 났어요. 이때 뭐 2, 3% 났는데 그 정도야 뭐, 그죠? 감당하는 거고. 자, 스틸 이제 제강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세아 제강이 제가 좋다고 그랬죠. 세아 제강이 월봉에서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못 사요, 이런 종목. 제가 이때도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높아가지고 못 샀거든요. 아, 그랬더니 천장을 뚫고 나가네. 어차피 안 아쉬워. 이 안에도 많으니까. 그러면, 세아 제강이 갔으니, DSR 제강을 또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죠? 스틸즈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DSR을 봅니다. 봤더니, DSR 저희 멤버님이 알려주신 건데 아주 이뻐요, 차트가.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추세가 바닥에서 턴을 해놓고, 상향을 하고 있죠, 지금. 상향하고 있는데,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완벽히 회복해주고 있고, 20개월 선 위에 있죠. 앞으로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이쁘게, 요렇게 유지하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럼 목표가 여기가 되겠죠. 사실 요 정도는 뚫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그 제강이나 이런 그 DSR 제강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제강주를 사면 이런 친구를 사는 게 옳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저번에 한번 샀다 손절 쳤어요. 여기 샀는데 요 확밀기가 손절했거든요. 또 올라갔어. 아, 나 진짜. 수급주선인 60주선도 완벽히 뚫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물론 좀 싸게 샀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 살 때 보통 이렇게 좀 싸게 이런 데서 이제 그죠? 제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 비싼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벌써 어제 한 14%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좀 올라갈 때 너무 이제 쫓아가서 위험하고 눌림목 주면 좋은데, 우리 멤버님들도 제가 알려드려서 많이 산 종목이라 그냥 한 방에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눌림목 안 좋고 그냥 가락률이 좀 있죠. 좀 제강 쪽 흐름이 좀 좋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8,000원대, 7,600원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마 그냥 훅 뚫어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예전에는 DSR보다 DSR 제강이 더 빨랐거든요. 근데 DSR 제강이 졌어요, 이제. 서로 앞건이 뒤건이 하는데, 역시 DSR 제강도 이쁘죠.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죠. 꼬리가 딱 찍어져. 이 얘기는 내가 DSR 제강 이분들이, 내가 추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추세 유지할 거야.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부르죠. 자, 우상향. 주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향에서 사면 살수록 큰 수익. 자, 우상향에서 사면 살수록 수익이 나죠. 근데 우하향에서 사면 살수록 엄청난 손실이 와요. 월봉 고점에 사가지고 물타기 한다고 자꾸 물타기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손실로 와요. 이런 거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참 기다렸다 나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월봉 고점에 샀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직도 안 오죠. 자, 월봉 고점 무서움 이런 거죠. 17년도 3월 달에 DSR 자강 여기를 찍었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지금 현대사료, 한일사료 다 이런 거예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물렸는데 2017년도인데 22년도가 돼도 안 와요, 저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을 건드렸는데 꼬리가 달려서 여기 물려있다.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거나 20개월 선 지켜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DS라고 틀리게 또 목표가를 찍었어요.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정확히 찍고 왔어요. 찍었으니까 조정이 온 건데, 자, 조정이 왔으니 돌아 나가야 되겠죠. 똑같아요.
자, DSR처럼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일봉에서 매수면서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남선알루미늄은 그거 있죠, 왜 그거. 쌍용차 인수권에 또 엮이면서 한번 급등했는데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월봉 이치는 좀 낮은데 이게 지금 앞전에 엄청 어마무시하게 올라오잖아. 지금 오른쪽 산이거든요. 대신 왼쪽 산에 살아있죠. 자, 오른쪽 산에서 반등을 했는데 목표가 찍고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5개월 선권 여기까지 밀려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엔 남선알루미늄이 굉장히 좀 자리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봉에서는 20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사실 분들은 20주선 지켜주면 매수 깨면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냥 쭉 밀려요. 2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저한테 만약에 똑같은 돈이 있다면 남선알루미늄보다는 뭐 DSR에 DSR 제각, 뭐 대동스틸 뭐 이쪽으로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자, 세아특수광을 봅니다. 세아특수광을 봤더니 여전히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못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맞고 떨어졌고 결국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세아그룹주니까 어차피 그죠?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죠. 15,800원대 15,800원대 요 정도만 안 깨면 되고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만약에 중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중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중기적인 조정 눌림목을 항상 20주선에서 봐요. 예를 들면 세아특수광이 잘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전에 잘 올라갔었거든요. 자, 잘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딱 20선 지켜졌죠. 그러면 요렇게 주식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빵 때려요. 그죠? 때렸죠. 요 수익률이 장난 아니에요. 저점이 15,000원이고 고점이 18,000원이야. 거의 뭐 그죠? 얼마야 이게? 20몇 프로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왔죠. 다시 왔어.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안 깨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종목을 사려면 여기서 사야죠. 매수가 있고 손절 가야 되니까 그래놨더니 빵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단 월봉에서 절대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월봉에서 5개월 선 이탈하면 추세 깨지는 거예요.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저점이나 이런데 딱 좋아요. 그죠? 자, 부국철강을 봅니다. 부국철강은 또 철강주 중에 또 별로 못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한일철강, 삼연철강, 문배철강 제가 지금 잘 설명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철강처럼 월봉 이런 고점에서 물리면 3년, 4년 지나도 안 와요. 1,000원짜리 6배 올라온 거예요. 뭐 10배, 10배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친구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부국철강은 유일하게 월봉에서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따라서 똑같아요. 그냥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여기 깨면 안 돼요. 대신 잘 버텨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중기적인 조정이 들어왔죠. 자,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다가 20주선 한번 찍고 빵 때리고 또 한번 찍고 빵 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부국철강도 20주선만 안 깨면 돼요. 부국철강이 끼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세력들이 화끈해. 아주 날릴 때 제대로 날려요.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상 지하로 나눠요. 뭐를 기준으로? 241선 기준으로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기간 조정이 길죠.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대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 매집봉이 나온 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밖에 못 간다?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좀 매수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부국철강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제이스콜딩스 좀 볼게요. 어차피 전반전은 최강주로 다 끝낼 거예요. 제가 그 후반전에는 태양광을 좀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어쨌거나 제이스콜딩스를 보니까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아, 참 참고로 여기서 재무는 본인이 알아서 잘 보셔야 돼요. 아시아 종묘도 오늘 그냥 하한가 맞았죠. 뭐 제출 못하면 이런 것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그 직원 횡령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이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뭐 그 회사 찾아가도 직원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바로 시장의 지뢰라고 그래요. 지뢰. 이런 지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 몰빵에 또 그런 거 만나면 큰일 나니까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고예요.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제이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인해서 추세는 일단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목표가인 20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상한가고 똑같죠. 자, 예전에도 올라갔다가 20주선 맞고 반등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20주선 맞고 반등해줘야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게 좀 많이 터지면 좋은데 조금 미흡하죠. 그리고 부국철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죠? 똑같은 돈을 투자할 때 얘를 제일 먼저 사야 될까? 나한테 원픽이 될까는 약간은 좀 그렇죠. 그죠? 원픽은 아니에요. 자, 세아비스 지주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월봉에서 다 지주사죠. 세아제 가격이 날아가는데 저는 못 날아가고 있죠. 추세는 좀 애매해요. 그죠? 아슬아슬하고. 주봉을 보면 20선 밑에 있죠. 주식이 20주선을 돌파했으면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 어렵다는 20주선을 뚫었어. 그러면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니까 또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대바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로 사긴 힘들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 좀 사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좀 이렇게 완벽히 들어와주면 좋은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으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거래량 변화가 있긴 한데 어떤 종목들은 또 거래량 변화가 조금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그때도 주식들이 잘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같은 스틸 관련주를 하더라도 세아제강의 세아베이스 지주사를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깔끔하거나 좋다거나 막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 대우 특수강을 봅니다. 1,000원짜리 이하 주식이라 조심해야 돼요. 그죠?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그죠? 저번 달까지 좋았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나 5개월선 지켜줘야 되니 깨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자, 주봉에서도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20선 밑에 있죠. 그러면 저번 주 저점인 700원, 790원, 4원대를 깨도 확 무너져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서 누군가가 땅 때리면 잘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역시나 1,000원짜리 밑에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너무 큰 금액 실지 말고 작은 금액 실는 게 좋아요. 차트는 깔끔해요. 물론 월봉이나 주봉에서 좀 깨놨기 때문에 그린 건데 우리가 기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번 주 저점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만 갖고 있으면 대우 특수강 차트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좀 재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자, 대한금속을 봅니다. 대한금속을 봤는데 월봉에서 보니까 위치가 높진 않죠. 의식격은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있어요. 지금 추세는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주봉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깨졌다가 지금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0주선만 잘 회복해주고 있으면 돼. 지금부터는 20주선만 깨지 않는 선상, 4,500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을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누군가 자꾸 장난을 치기 때문에 한번 급등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친구도. 기간 조정이 좀 짧기는 해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짧아서 올라갔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한두 번 더 뛰지 않을까. 자꾸 누가 장난을 치죠, 지금. 그다음 메리트는 있어요. 메리트는 있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면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자리가 높으니까 대동스틸, 아주스틸, DSR 제강, 남선한메뉴, 세아특수강, 부국철강, 제이스코홀딩스, 세아비스지주, 대우특수강, 대한금속까지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